김한민을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은 이 콘서트를 진행하실 분입니다. 우리 희망정치연구포럼 우리 황선 대표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통합진보당의 서울시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당 공동위원장 홍영표 위원장님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호와 박수 더 크게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우리 통합진보당의 모든 목소리를 담당하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 윤영 대변인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뭐, 예, 선관위는 없으시죠? 예. 그러면 이제부터 마이크를 넘기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게스트인 줄 알고 잠깐 착각을 했는데. 이 자리에 딱 앉으니까요. 2004년 2월 달에요. 세기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참 아름다운 신부. 예, 황선 양과. 황선 양이 고생길에 들어선 역사적인 자리였는데. 자, 그날이 좀 생각이 나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그보다 좀 더 역사적인 이런 통합진보당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는데요. 자, 2012년 너무나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2012년이죠. 네, 드디어 2012년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2012년 정치의 핵심 아이콘이지 않을까. 저는 여기서 맹렬한 바람이 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통합진보당. 그 통합진보당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오늘 속속들이 알아보는 그런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 오늘 게스트로 모신 분들을 직접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민주노동당의 얼굴이자 입입니다. 굉장히 장기 집권하셨죠? 예, 대변인으로 장기 집권하셨죠? 예. 네. 나오는군요. 네. 그런 건 장기 집권이라고 하지 않고요. 저는 독재? 대변인이 이런 걸 줄 알았으면 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 저는 그래서 부대변인까지만 했습니다. 하신 적 있잖아요. 너무 고달프더라고요. 예. 네. 좀 말 못할 그런 내막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이 당에서 헤어날 길은 좀 아직 좀 멀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더 큰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소개. 나는 통합진보당의 땡땡땡이다. 이걸로 해서 한번 자기 소개를. 예, 홍 위원장 우리 서울시당 공동위원장님이세요. 예, 잘 알고 계셨나요? 아니 모르셨던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앞으로 자주 보시게 될 겁니다. 노원구 공릉동을 기반으로 하고 계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그러면? 예. 네. 예, 우리 민권연대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통합진보당 서울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영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사실 이렇게 20대? 대부분 20대들이신가요? 예, 30대도 있으신데요. 이렇게 20대, 30대의 분명한 생각들을 갖고 계신 분들 이렇게 많은 자리에 이렇게 오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너무 이게 오랜만입니다. 이런 자리가. 우리 대한민국에 이렇게 좋은 청년, 학생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 있는 것만 봐도 힘이 나고요. 앞으로 우리 통합진보당이 굉장히 잘 될 것 같습니다. 저한테 통합진보당의 땡땡땡이다. 뭐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셔서 잠깐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통합진보당의 본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왔는데요. 영화 007 시리즈의 제임스 본드는 아니고요. 예, 제가 그 작년에 국민참여당에서 우리 민권연대 동지들이 하셨던 것처럼 열렬한 통합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이제 저도 80년대 학번이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80년 광주를 이제 학교 들어가서 처음 만났고요. 그리고 이 노동과 통일에 대해서 조금은 고민을 해봤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민주노동당이 얼마만큼 우리 사회에서 험하고 어렵지만 이 소중한 길을 걸어왔는가에 대해서 그걸 좀 잘 모르는 우리 참여당 당원들에게 그런 것들을 좀 설명하고 설득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렇게 통합이 잘 됐고요. 저는 앞으로도 이 통합진보당 내에서 우리 다양한 통합 주체들이 당원들이 서로 하나가 돼서 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희망과 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마음과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강한 적합제 본드가 되겠습니다. 저는 나는 통합진보당의 본드다. 감사합니다. 예, 강력 접착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우 대변인님은? 네, 저는 통합진보당의 가장 큰 피해자입니다. 뭐 자세한 얘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께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민권연대 회원 여러분, 또 가족 여러분, 정말 제 가족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당직 선거할 때만. 네. 네,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래왔던 이 통합을 성사시킨 것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네. 저는 가장 큰 피해자입니다. 제가 정말 이런 자리가 아니면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요. 제가 통합되기 전에는 구민주노동당에서 한 달에 110만 원을 받는 그런 당직자였습니다. 그런데 통합이 되니까 무급 당직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중앙당에 정말 눈 씻고 찾아봐도 저만한 피해자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통합을 물릴 수도 없고, 그래서 중앙당 이번 달에 중앙당 27일 날 그 당직자들이 월급을 받는 날인데, 제가 그 전에 일주일 전부터 우희영 살리기, 통합을 물릴 것이냐 우희영을 살릴 것이냐 선택을 해라. 그래서 승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승진한 사람들은 승진한 만큼의 수당이 더 나오기 때문에 그거 다 내놔라, 이렇게 모금함을 들고 다닐 생각인데요. 모금이 아니라 삥 뜯는 거죠. 모금이라고 얘기하긴 좀 그런데 네, 피해자. 네, 피해자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또 여러분들이 소중한 자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뭐 통합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통합진보당의 나사가 되겠다. 교과서죠. 네. 이 우주항공국 그건 아닌 거죠. 네, 아니 그게 아닌데 나사, 뭐 즉 요즘 뜨는 영화로 얘기하면 페이스메이커. 네, 통합진보당이 잘 갈 수 있도록, 또 새길로 빠지지 않도록 누군가는 날카로운 매의 눈을 하고 지켜봐야 하고, 또 다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누군가는 비판할 때 비판을 해야 하고, 뭐 그런 역할이 누군가는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자리가 또는 그런 일이 누군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하나의 거대한 기계의 나사가 돼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저는 족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뭐 지금 대변인 사퇴 이거 말씀하신 건 아니시죠? 이게 굉장히 잘 보이는 자리시거든요. 예, 앞으로도 뭐 진보정당의 입으로 참 말만 하는 분으로 이렇게 사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 아침 신문에 네. 혹시 나오지 않을까요?
피해를 많이 당했다고. 대변인에게 월급을 줘라 뭐 이러면서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진보정당 이래서야 뭐 이러면서 또 이런 거 나오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좀 그 많이 삥을 뜯으셨으면 좋겠는데 중앙당직자는 지금 잘 보이지가 않아서 네 그렇습니다. 2011년을 모질게 통과해 왔습니다. 사실 2008년부터 한 해 한 해가 굉장히 모질어요. 유별나게. 2011년 유독 모질었던 것 같은데 2011년 딱 돌아보면서 가장 기뻤던 순간 어떤 순간이었을까요? 우리 대변인 먼저. 가장 기뻤던 순간은 11월 27일 대의원 대회 때 90.1%의 찬성으로 3자 통합안이 가결됐을 때죠. 아무래도 그 순간이 기뻤는데, 근데 기다림이 너무 커서 그 기쁨이 정말 기쁨인지를 느끼질 못했어요. 사실은 느끼기도 전에 이미 될 것 같다 그런 예감이 있어서 그런지 그 순간의 기쁨이라고 하는 거는 순간적인 어떤 기쁨이라기보다는 1년 동안에 우리가 이런 길을 걸어왔구나, 그리고 믿고 당원들을 믿고 또 국민들의 요구와 바람을 믿고 하니까 되는구나, 이런 순간이 나에게도 오는구나, 우리에게 오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우리 홍 위원장님은 어느 순간이 가장 기뻤을까요? 예, 저도 우리 존경하는 우희영 대변인님하고 비슷한 과정을 작년 1년을 보내서 그런지요. 저는 국민참여당 중앙위원회 때 제가 첫 발언자로, 찬성 발언자로 이렇게 했었었는데요. 발언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좀 이제 격려해 주셔서 가장 기뻤던 것 같습니다.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사실 제가 이제 작년 이맘때 조금 지나서 경선을 해서 서울시당 위원장이 됐습니다. 치열한 경선을 했는데 제가 딱 4표 이겼어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이름이 홍4표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당위원장이 돼서 좀 많은 일들을 해보고 싶었는데 바로 닥친 게 김해 선거였어요. 그래서 김해 선거 아시는 것처럼 국민참여당 후보가 졌고요. 그래서 사실은 당원들이 거의 패닉 상태였었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바로 5월 달에 또 이 통합이라고 하는 이 화두가 던져져서 많은 당원들이 극심한 혼란을 겪었죠. 이러려고 당 만들었냐, 사기친 거 아니냐, 민주노동당이 어떤 당인데 통합을 하려고 하느냐, 온갖 당내에서 분란, 또 이렇게 다툼, 비판, 비난, 이런 것들이 끊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국민참여당에서 작년에 중앙위원회를 열었죠. 7월 달에. 근데 그게 이 통합 논의가 시작되고 나서 첫 중앙위원회였었는데요. 제가 이제 거기서 첫 번째 찬성 토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주제가 이 진보 통합은 노무현이 전태일을 만나고 문익환을 만나는 것이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제가 찬성 토론을 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90%가 넘는 통합에 대한 찬성 의견이 나와서 국민참여당 당원들이 이렇게 통합에 결정적으로 힘을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은데, 거기서 조그만 역할을 한 것 같아서 그게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기억이 납니다. 네. 은근히 깔때기 되신 거예요, 그렇죠? 89.6%잖아요. 90%로 퉁치시면 안 되죠. 아니요. 저희 중앙위원회는 90%가 넘었고요. 이제 전당대회에서 최종적으로 이 통합에 대한 찬성 반대했을 때는 89% 맞죠. 예. 네. 예. 저희가 사실은 이거 갖고 내기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말씀하시는 과정에 좀 나왔던 것 같아요. 또 그 과정에서 가장 막막했던 또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막했던 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이 통합을 가능하게 한 가장 근본적인 힘인가? 예. 전 여기서 참고로 희망정치 연구 포럼에서 구비마다 당원들을 발동해서 막 총투표
서명을 한다거나 뭐 막 이렇게 글들을 막 써내고 막 당에 호소하고 이런 거를 했다는 거를 일단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드리고요. 네, 뭐 어떤 힘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는가 뭐 이런 부분 좀 말씀을 해주시죠. 맞습니다. 네. 웃으면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정말 여러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저는 컸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밑바닥에 박수 마음껏 치셔도 됩니다. 당이 얼마 좀 칭찬해 주셔야 돼요. 저희끼리 이렇게 모여갖고 계속 이렇게 스스로 자축하는 박수를 치고 있는데. 사실은 당 게시판에서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올라와야 되는데 당시에는 어쨌든 좀 그 삼자통합에 대한 비판적인 그런 글들이 좀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 같아요.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럴 때 삼자통합으로 가자 이런 것을 아무런 꺼리낌 없이 거침없이 눈치 보지 않고 욕을 정말 많이 먹었습니다. 네. 댓글이 20개씩 달리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 당원들은 속으로는 아마 우리 황선 당원과 그리고 여러분들에 대해서 큰 박수를 보내고 있었을 겁니다. 그 결과가 90.1%였어요. 네. 예, 뭐 저도 뭐 막막했던 것은 많은 분들이 그러셨을 것 같아요. 이 진보의 맏형 민주노동당에서 이 통합을 그때 15표인가요? 예, 15표. 전 표도 기억합니다. 제가 4표로 이겨봐가지고 이 15표 차로 부결이 되는 순간 정말로 멍해졌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건 뭐지? 마치 산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갑자기 이렇게 천길 낭떠러지를 만난 듯한 기분. 아마 이제 그거는 어떤 진보의 맏형으로서 민주노동당이 이 통합에 대해서 힘있게 밀고 나가서 꼭 해주실 줄 알았는데 이제 그것이 중단됐을 때 굉장히 막막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기 민권연대에 계시는 분들 또 우리 민주노동당의 기층 당원들 또 우리 국민참여당의 당원들 이런 분들이 결국은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기본적인 힘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린 그 길로 가야 한다. 이런 믿음들을 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통합이 좀 늦긴 했지만 이게 가능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어려움과 이런 걸 딛고 통합진보당이 출범을 했습니다. 출범을 했고 그런데 요즘 좀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막 들려요. 뭐 지지율이 어떻더라. 이거 봐라. 이렇게 통합한다고 다 잘 될 것 같이 하더니 뭐 별반 없지 않냐 이런 얘기들도 들리고 또 당원들 안에서 저는 뭐 다수는 아닐 거라 생각하지만 초조해한다거나 뭐 이런 모습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리고 뭐 하여튼 언론에서 찾아볼 수 없다는 이런 정말 가슴 아픔. 언론이 외면할 때 스스로 언론이 되자 이런 이게 쭉 또 되고 있고 뭐 이런데 이런 좀 원인 그리고 이것에 대한 해석 어떻게들 좀 하고 계신지 우리 당원들한테 좀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까요? 네. 지지율에 가장 민감한 자리에 있습니다. 사실은 지지율 1%에 웃고 1%에 울고 이런 자리인데 즉각적으로 이제 언론에 노출이 왜 이렇게 안 되냐 그런 것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대변인실로 바로 비판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적이 들어오기 때문에 너무나 민감하죠. 사실은. 근데 저희가 구민주노동당 시절에 11%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2010년 초입니다. 2010년 초. 강기갑의 공중부양 그리고 서버 사태가 터졌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에 대한 반대 여론, 비판 민심 이런 것들이
저희 이제 구민주노동당으로 많이 모아졌었는데 지지율을 일시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뭐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지금 중요한 것은 어쨌든 양당의 지지율이 산술적인 합산 이것만이라도 확고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그 합산이 15%입니다.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2010년 6.2 지방선거 때 정당 지지율을 최소한 그 양당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의 지지율만 통합연대를 제외하고라도 합하면 15% 가까이 됩니다. 이 합산된 이 지지는 어디 가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데 그럼 다 어디 갔냐 이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좀 저희가 알아본 결과 민주노동당 당원이었고 또 통합진보당 당원으로 자동 승계가 된 현장 노동자들의 대다수도 민주통합당하고 통합진보당하고 엄청 지금 헷갈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합친 거 아니냐 이런 그런 거거든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새로 만들어진 당이 뭐더라? 민주통합진보신당?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우리 유권자들, 우리 국민들께서 이 분별이 좀 안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시기만 좀 지나면 이것은 다시 회복될 수 있다. 최소한 양당의 통합연대를 합하게 되면은 더 공고한 전략적 또는 전통적인 지지층이 모이는 것은 일단 시간이 일정하게 흐르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요. 해법까지 이후에 전개될 정세를 봤을 때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에게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일단 15일 민주당 지도부 경선이 끝나면 그 다음부터 우리 국민들의 관심은 어디에 쏠릴까요? 야권이 하나로 뭉치느냐 아니냐 여기에 쏠리겠죠. 왜냐하면 총선의 가장 큰 관건은 한나라당을 심판하고 야권 연대를 이루어서 한나라당을 얼마나 가혹하게 심판할 거냐 이런 게 가장 큰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야권 연대로 정치 이슈가 급격하게 부상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16일 날 대표단 야권 연대 관련 공동 기자회견을 잡았더니 엄청나게 폭발적인 관심을 지금 언론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저희의 진정성 있는 야권연대 행보가 시작될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하시지 말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차차 얘기를 하는 걸로 하죠. 네. 우리 위원장님. 예, 저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 우유영 대변인께서는 중앙당에서 계시고요. 저는 시당에 있다 보니까 저는 야전에 나와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이제 느끼는 것들이 조금은 다를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방향하고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동안의 과정을 조금은 반성적으로 성찰적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은 어떤 신문은 1%대 지지율도 나와요. 그래서 야 이거 굉장히 경악스럽고 당혹스러운 내용들인데요. 실제로 우리 우영 대변인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통합진보당 후보들이 명함을 나눠줘도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 통합진보당 후보로 명함을 줬는데 그래 민주통합당 그래 이렇게 이미 어떤 각인되어 버린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혼란스러워하고 있고 그래서 이 당명에 대해서 우리가 재검토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의견도 당원들 내에 꾸준히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다만 저희 민주통합당이 좀 재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통합민주당에서 민주통합당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이게 이런 이유들이 좀 통합이 좀 지연돼서 생기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세력이 작은 당이면 좀 일찍 통합을 마치고 통합진보당이 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통합진보당은 무엇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지금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고 지지를 얻는 과정들이 현재 좀 생략되어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막상 통합을 하는 시점에서 거의 비슷하게 민주당이 통합 작업을 하면서 저희는 좀 묻히는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저희는 이제 통합을 해놓고 보니 이게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중앙당이든 시도당이든 이게 그 기구 개편도 해야 되고 당직자들 조정도 해야 되고 역할 분담도 해야 되고 이런 행정적인 일들을 갖다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고난의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다. 더군다나 그러다 보니까 또 저희는 이 후보 문제를 지금 빠르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게 1월 말까지는 이제 후보 문제가 다 결정이 나면 2월 달부터는 중앙당과 시도당 후보들이 하나가 돼서 우리 당을 알리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바를 국민들에게 소개한다면 아까 우리 우희영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당의 지지율이 큰 폭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그래서 뭐, 예,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사회자처럼. 네, 우희영 사회자께서 박수도 막 청해주시고. 네. 옛날 버릇을 못 버려서. 네, 원래 좀 사회자로 명나셨죠. 사회자 우희영, 가수 우희영. 네. 일단 시간이 좀, 아니, 말씀들을 좀 짧게 아, 하시면 노래를 한번 들어보려고 했는데, 말씀도 막, 예. 네. 노래는 얘기를 너무 많이 준비해 와서요. 다 얘기를 하고 가려면. 네. 노래는 이제 추격적으로 하고 나중에 한번 좀 예,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마저 이제 지지율 관련해서는 정말 여러분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걱정은 걱정대로 해야 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가 움직이는 게 지금 없다. 이런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중앙에서 이슈 파이팅을 하려고 해도 지금 경선에 묻히고 한나라당 쇄신에 묻혀서 이 양당의 독점 체제, 언론을 통한 양당의 독점 체제를 깨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뭐 꼭 우리는 무슨 서버 사태 터지고 뭐 간첩단 사건 터지고 뭐 대북 문제 터지고 이래야지 우리한테 마이크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 당원이 12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네, 여러분 진성당원 12만 명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아마 앞으로 50년을 더 가도 꿈을 꿀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 위대한 정당으로 우리가 탄생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남은 문제는 90일 동안, 90일이 채 안 남았는데 90일 동안 민주당과 진보당의 차별성만 정확하게 알려내면 얼마든지 우리가 20%를 능가하는 그런 지지율을 얻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냥 그때까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잖아요. 나무를 심는 사람이라고는 영화에도 보듯이 그분이 30년 동안 가만히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울창한 숲이 됐지 않습니까? 우리도 90일 동안 가만히 있지 않을 거기 때문에 지금은 작은 시냇물에 불과하지만 어쨌든 그 분별력, 차별성 이런 것들을 부각시켜 가면서 대화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통합진보당이 5대 비전을 제시를 했습니다. 여러분 보셨나요? 보셨어요? 아, 네. 이거 봐. 정색하고 물어보니까 또 안 봤다고. 정답을 원하시니까 정답만 얘기하신 거예요. 아, 그랬구나. 그래, 눈치가 되게 빠르고 착해요. 네. 자, 5대 정책 비전을 제출을 했고요. 그래서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2012년 새로운 시대가 다가옵니다. 총선과 대선. 한국 사회는 이제 정권 교체와 체제 전환의 격변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현 정권에 대한 성난 민심은 오늘도 계속 타오르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은 2012년 진보적 정권 교체를 실현하여 과감한 체제 전환과 변화를 통해 국민이 요구하는 새로운 대한사회의 초석이 되겠습니다.
정치가 제시하는 희망과 미래. 국민 여러분께 통합진보당의 5가지 주요 정책 과제를 소개합니다. 통합진보당은 먼저 나라의 주권을 확립하겠습니다. 99% 노동자 서민의 희생에 판을 치는 1% 금융투기자본의 특권의 문제는 대한민국 주권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통합진보당은 대한민국의 입법, 사법, 행정주권을 제약하는 한미 FTA 비준 발효 절차를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또한 이를 계기로 주한미군 지리협정 등 불평등 조약과 협정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및 개정 폐기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진보당은 복지국가를 건설하겠습니다. 복지는 시대의 대세입니다. 통합진보당은 무상교육, 무상의료로 대표되는 원조 복지정당으로서 한 발 더 나아가 보편적 복지국가를 건설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의 권리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고 조세 형평성 확대, 공공의료체계 확립, 주거복지 실현, 고등교육에 대한 무상교육 확대 등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보편적 복지를 실현할 것입니다. 통합진보당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지향합니다.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가 대한민국. 전쟁과 복지는 양립할 수 없습니다. 통합진보당은 평화 통일을 추구하는 정당으로서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한반도 비핵 평화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남북 화해와 협력의 정신에 기초하여 6.15 14선언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통합진보당은 녹색 생태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친환경 녹색에너지 시스템을 도입하여 다음 세대에게 온전한 자연을 물려주겠습니다. 현재의 에너지 다소비 경제 구조를 에너지 자립과 녹색 에너지가 주축을 이루는 대한 에너지 체제로 전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진보당은 한국 정치를 변혁하겠습니다.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국민을 외면한 한나라당의 한미FTA 날치기 통과는 한국 정치 구조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정당 정치와 선거 제도를 개혁하여 국민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고 정치 부패와 맞서겠습니다. 대선 결선 투표제, 독일식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 도입과 예산과 정책 결정에 시민 참여를 확대하여 직접 민주주의를 구현하겠습니다. 지방분권과 주민자치를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추진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2012년 대선 환기를 앞둔 통합진보당의 힘찬 걸음은 시작됐습니다. 노동자, 농민, 시민의 힘을 합쳐 이루어진 통합진보당은 내년 정치 변혁의 진앙지가 될 것입니다. 들끓는 민심을 대변하며 노동자 서민에게 희망이 되는 정치를 이뤄나가겠습니다. 통합진보당은 국민의 지지와 사랑 속에 더욱 강하게, 더욱 흥미있게 노동자, 농민, 시민의 절실한 요구와 연민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통합진보당과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주십시오. 예, 한국 정치사에서 없었던 정당이죠. 예,
근데 이런 정당, 강력한 저런 것들을 다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정당이 이제 집권을 할 때가 다 된 것 같습니다. 그죠, 여러분? 예, 이런 사회가 되면 좋겠죠? 예, 우리가 예전부터 그 사회를 바래서 지금, 이 고생들을 계속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이런 거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통합진보당만이 이런 사회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서 이제 만드셨잖아요. 왜 통합진보당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짧게 당 깔때기를 들이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짧게가 중요합니다. 짧게가 중요하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저는 분단 체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해도 빨갱이, 아이들 밥 한 끼 먹이겠다고 해도 빨갱이, 이런 부분들은 다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분단 체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또 하나의 체제가 있죠. 87년 체제. 여러 가지 선거법이라든가 지역주의, 단임 문제 이렇게 얽혀져 있는 이런 87년 체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분단 체제와 87년 체제를 극복하고 다수 민중이 주인되는 사회, 또 조국의 통일을 실현하는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은 결국은 그 당이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가와 실질적으로 그걸 구현해낼 수 있는 힘이 있는가라고 하는 차원에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통합진보당은 아시는 것처럼 당원이 주인이 되는 당내 민주주의가 아주 분명한 정당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당의 구성원들을 보면 노동자, 농민, 그리고 깨어있는 시민, 그리고 여기 와 계시는 우리 청년 학생들, 이렇게 우리 사회의 주요한 생산을 담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주요한 가치와 문화를 생산하는 사람들, 또 미래 세대, 이렇게 전 세력들이 망라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주체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통합진보당이 바로 국민들의 여망을 받아서 우리 사회가 꼭 필요한 이러한 개혁들을, 통일을 해나갈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 왜 이제야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얘기를 듣다 보니까 왜 이제야 만났죠? 우리가? 아주 똑같이 생각하고 있네요. 예. 아마 저만 참여당해서 그런 건가요? 저 대변인. 네, 우리가 만난 건 운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을 너무 제 정답지 아까 보셨어요? 아까 혹시 여기 적어온 거? 거의 논문처럼 준비해 오셨어요. 이거를 이만큼을. 저는 지난해 11월 달에 동아일보에서 여론조사를 하나 한 게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양당 체제, 즉 이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필요하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놀랍게도 국민들의 70%가 필요 없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 얘기는 기성정당에 대한 60년 이상을 한국 사회에서 어쨌든 기득권, 늘 자기 자신의 기반으로, 정치적 기반, 물질적인 기반으로 해서 탄생해서 지금까지 서로 이렇게 유지해 온 그런 기성정당에 대해서 이미 민심이 심각하게 이반되고 있지만 문제는 대안이었죠. 늘 대안이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치와 지향의 측면에서도 여러분들이 아까 5대 비전을 보셨지만 이것은 설사 민주당이라 하더라도 절대로 이것을 말로는 할 수 있겠지만 행동과 실천으로는 도저히 실현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것이 다 이루어진다면 가히 혁명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치와 지향의 측면을 보더라도 두말할 필요 없이 진보당은 우리 사회의 유일한 대안이다. 그렇지만 다만 너희가 과연 힘이 있냐 늘 이런 질문과 의문에 부딪히는데 이번에 그래서 총선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다. 진보당이 최초로 한국 사회에서 대안의 정치 세력으로 등장하는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다. 그래서 총선에서 우리가 교섭단체를 만드는 것, 이것이야말로 대한 세력으로 또 체제 전환으로 나아가는, 한반도 격변기의 체제 전환으로 나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총선에 진짜 올인해야 됩니다. 가진 거 다 내놔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통합진보당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그리고 총선에서 올인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또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한겨레 신문에서 보고 보라색을 깔고 사진이 박히셨어요. 예, 그 분을 보고서는 되게 반가웠습니다. 여러분들 신문에서 보셨어요? 혹시? 못 보셨죠? 여기 또 학생들은 어제부터 그 세속에서 벗어나서 있었거든요. 여기 그래서 진보 정치만 보시는 분들이에요. 진보 정치만 열심히 보시는구나. 자,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님. 이제 아주 중대한 정치적 결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보라색을 배경에 깔고, 예, 나오셨습니다. 잠깐 모셔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예. 당원이, 저 평당원, 예, 제가 좀 선배 당원으로서 너무 네. 감사드립니다. 예. 2008년도에 촛불에서 많이 뜨셨잖아요. 예. 수배와 구속, 뭐 이런 걸로 막 하셨습니다. 아드님은 잘 네, 계신가요? 잘 크고 있습니다. 13살 됐습니다. 네. 그래서 2008년에 아들과 아버지의 애틋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쭉 있었는데, 저희 남편하고도 빵 동기셨고요. 여기 아마 곳곳에요. 같이 그 즈음에 감옥 생활을 했던 빵 동기들이 좀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명박 정부 들어서 공안 탄압을 똑같이 받으시고 막 이러셨는데, 좀 인사를 먼저.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시민운동가 참여연대 박원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런 자리가 있다는 얘기를 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좀 깜짝 게스트로 나와달라고 깜짝 섭외를 어제 오후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시간에 약속이 있었어요. 몇몇 분하고 저기 시내에서 술자리였는데 제가 딱 맥주 한 2잔만 마시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왔다 가야 될 것 같아서 반갑습니다. 예, 게스트 섭외는 깜짝스럽게 했는데 웹자보에 얼굴이 나가셔서 별로 깜짝 놀라지 않는 것 같은 이런 분위기인데,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이 2012년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많이 진출하실 거다라는 예상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세요. 많이 하고 계시고, 저는 그 많은 분들 중에 참 대부분이 통합진보당으로 오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오늘 신문을 봐도 그렇고 대부분 배경으로 보라색이 아닌 다른 색을 깔고 계시더라고요. 예, 깔고 계시고 유일하게 보라색 이렇게 나오셨는데, 민주통합당이 아닌 통합진보당을 택하신 이유? 이런저런 요즘에 소문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 기자들한테 전화를 좀 받습니다. 며칠 전에도 오랫동안 가까이 지냈던 한 방송사 선거 대책반 이런 게 이미 구성이 됐더라고요. 기자가 전화가 와서 뭐 출판 기념회도 하고 한다는 얘기 들었는데 다 좋다, 다 좋은데 왜 지지율이 지금 3%, 5% 아까 이제 지지율 말씀들도 오래 나누셨는데 나오는 정당에 가서 정치를 하려고 그러냐. 기왕에 정치를 할 거면 조금 더 현실적인 경로를 택해야 되지 않겠냐. 당신이 20년 정도 운동을 했고 운동 스펙도 나쁘지 않고 또 대한민국에서 어쨌든 참여연대가 지난 90년 중반 이래로 기여한 것도 있고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다시 생각해봐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저를 아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만 저를 아끼긴 하는데 저를 잘 모르시는 말씀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러분 허세웅 열사 모두 기억하시죠? 지난 노무현 정부 때 한미 FTA 협정 체결에 반대하면서 스스로 몸에 불을 붙이셨던 민주노동당의 당원이기도 했지만 참여연대 회원이십니다. 굉장히 저랑 가깝게 지내셨던 분이고 실은 누구보다 성실하고 선량한 그런
시민이었습니다. 저희 참여연대 많은 활동가들이 겉으로 내색은 안 하지만 허세웅 열사한테 큰 마음의 부채감을 갖고 살고 있고요. 저는 다시는 그런 이 불행한 이 민중들이 나오지 않으려면 정말 정치가 달라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정치가 달라지려면 지금 우리 국민들의 삶을 붙잡고 있는 문제, 이 문제의 해결을 정치의 과업으로 삼는 진정성 있는 이 정치 주체가 더 커져야 된다. 저는 그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 구조화된 양극화 문제, 그리고 아까 우리 홍영표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셨던 분단 체제의 문제. 근데 민주통합당이, 한나라당은 뭐 거론할 것도 없고, 과연 그런 과업을 진정성 있는 자신의 어떤 정치적 과업으로 삼고 정치를 할 수 있을까? 저는 거기에 매우 회의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치를 한다면, 정치를 생각한다면 저는 뭐 별로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그런 정치 주체가 확장되는데 내가 기여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올바르게 사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 시민사회단체와의 정치권과의 관계 문제. 이게 자꾸 뭐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이 정치한다고 자꾸 이러면은 시민사회단체 비판적 역할 자체가 무너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들도 좀 있기도 하고요. 근데 2012년에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고견을 밝혀주세요.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시민사회 인사들의 정치 참여 얘기가 많이 거론이 되니까, 야, 그렇게 다 나가면 소는 누가 키우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소 키울 사람 많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동안에 사실은 시민운동은 어떻게 보면 그 정치와 굉장히 가까우면서도 먼 거리에 저는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를 바꾸는 굉장히 중요하고도 빠른 길이 정치를 통해서 권력을 획득하고 권력을 선용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동의하지만, 막상 정치에 참여해라 라는 것에서 대부분 움찔움찔 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90년대 중반 이후에 시민운동이 어떻게 보면 정치 밖에서, 그 제도권 밖에서 의제를 설정하고 효과적으로 정치 과정에 개입했던, 성공했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의원 중에 운동 정치가 제도 정치에 비해서 열등하지 않다, 오히려 우월하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게 사실이고, 그렇다 보니까 정치가 별로 아쉽지 않고 거기 가면 뭐 구정물 쓰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왔던 게 사실인데요. 근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굉장히 그런 인식의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국민들 전체로서도 저는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우리가 그 어렵게 만들고 지켜왔던 민주주의가, 그리고 개혁의 성과라는 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구나, 이런 걸 보면서 정치의 중요성에 대한 재인식이 있었고, 시민사회가 더 이상 정치를 평론하거나 밖에서 비판하는 것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스스로 정치를 변화시키는 주체가 돼야 된다, 이런 그 어떤 인식의 공감대 같은 것들이 훨씬 커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가 갖고 있는 고유한 어떤 그 비판 기능은 저는 굉장히 소중하고 절대 없어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과거에 시민사회와 정치가 가졌던 어떤 그 심리적 장벽 같은 것들이 있다면, 이제는 서로 어떻게 시너지를 낼 건가, 그리고 어떻게 더 서로 커질 건가라는 개방적 관점에서 정치와 시민운동의 관계 설정을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이제 급히 또 가보셔야 한다고 해서 잠깐 청해서 들었는데, 자, 정당을 택하셨어요. 이후에 정치 행보는, 정당인으로서의 행보는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뭐 주변 선관위 직원인, 예, 어떻게 하실지 이제 뭐 더 구체화 시키셔야겠죠. 그리고 조만간 저희가 또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통합진보당이라는 곳을 택해서 새로운 그 인생의 새로운 걸음을 출발하시는 우리 후배 당원께 큰 박수, 네, 큰 지지의 박수. 반갑습니다. 자주 뵙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직 안 썼습니다. 입당원서 아직 안 쓰셨대요. 빨리 입당원서 받아주세요. 네. 저희 그 희망정치 연구 포럼에서 만든 리플렛 있죠?
지금 바로 받으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민권연대를 소홀히 여기시면은 당에서 예. 환영받지 못하십니다. 네. 빨리 가셔서 저희 입당 원서하고 서울시당의 당원이십니다. 앞으로. 아. 그래서 입당원서 오늘 그러면 완전 뜻깊은 짭짤하네요. 네. 오늘 선거가 꽤 있습니다. 안녕히 가시고요. 자, 저희 또 바로 또 소개 인사를 드릴 분이 계십니다. 바로 이곳 도봉에서 통합진보당에 이분은 모셔서 오래 앉혀두고선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이기 때문에 또 지역의 선관위가 이렇게 되고 있을 것 같거든요. 청진길에도 되고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모셔야 될 것 같은데요. 도봉구의 도봉구 지역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예비후보, 총선 예비후보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200만 예비후보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말씀만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를 듣다 보면은 이게 아무래도 선거법을 또 위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선거법 위반하지 않게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이 200만입니다. 제가 돌아다니면서요, 가게 하시는 분들한테 그렇습니다. 하루에 200만원씩 버십시오. 이렇게. 그럼 되게 좋아해요. 그랬더니는 요새 지금 도봉에 중요한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한일병원 투쟁이 있습니다. 식당 노동자들을 집단 해고시켜가지고 지금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해서 해고 철회, 고용 승계 투쟁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최저임금을 받고 있어요. 최저임금 얼마입니까? 한 달에 100만 원이 안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최저임금을 200만원 올려주십시오 그럽니다. 그래서 그걸 공약으로 내세우려고 했더니는 그 중앙당의 어떤 분이 너무 과격하다. 그 100만 원밖에 안 되는 최저임금을 200만 원이 올린다고 하면은 몇 년 걸리겠냐. 그걸 좀 신중하게 하시라고 해서 제가 지금 공약을 못 만들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선거법 안 걸리죠. 말씀 다 하셨네요. 네. 되게 준법 정신이 있으셔갖고. 저는 도봉구민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 도봉구민들이 꽤 계신데, 제가 만약 도봉구민이라면 200만 후보를 찍을 것 같아요. 이거 선거법에 안 걸리죠? 예. 찍으라고 얘기한 건 아닌데, 제가 만약 도봉구민이라면 찍겠습니다. 박수로. 제가 내려가야 됩니까? 제가 민원이 하나 있습니다. 민원이. 이 두 분한테 드릴 민원이 있고 여기 민권인들 회원님들한테 드릴 민원이 있는데 간단합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린 그 한일병원 식당 노동자들 해고를 당했어요. 저는 사실은 편하게 살았습니다. 그동안 민주노동당이 아니어가지고. 그런데 풍찬노숙이라는 말을 요새 실감합니다. 지금 그분들의 고용 승계를 위해서 투쟁을 하고 계시는데 민주노총 분들이 중심이 돼서 땅바닥에 스티로폼을 깔고 난방 기구가 없습니다. 제일 추운 겨울이지 않습니까? 텐트 치고 투쟁하고 있습니다. 노숙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됐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시간 나시면 내일 한일병원 정문에 있습니다. 격려 방문해 주시고요. 할 수 있습니까? 반드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중앙당에 계시는 우희영 대변인님, 최장수 여성 대변인입니다. 그럼 명 대변인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혹시 대변인 성명 띄울 일 있으면 한일병원 노동자 투쟁을 중앙정치 차원에서 이슈화 시켜 주십시오. 할 수 있습니까? 네.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개 지역위원장밖에 안 됩니다만은 우리 홍영표 위원장은 서울시를 책임지는 시당 위원장입니다. 서울시당 차원에서 우리 당원들과 민주노총 동지들이 투쟁하고 있는 한일병원 투쟁에 좀 협력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약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 짭짤하시네요.
제가 도봉구민이라면 꼭 찍겠습니다. 자, 서명판이 돌고 있나요? 서명판이 총학생회실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뒤에서 우리 그 일꾼 중에 한 분, 서명판과 유인물이 아까 와 있었으니까요. 지금 좀 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그 정리해고 나가셔갖고 지금 농성 중이십니다. 이번 주에 농성장을 차렸고 협상이 잘 되지 않고 지금 농성이 길어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통합진보당의 그 걸음걸음이 얼마나 힘든지 200만 후보께서 예비 후보 되시고 나서 아주 얼굴이 반쪽이 되셨습니다. 자, 총선 승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텐데, 통합진보당 총선 목표, 그 목표는 어떨까요? 딱 단어화? 뭐 이렇게 해서 20석? 교섭단체. 교섭단체. 이거 동의하십니까? 교섭단체? 좀 약간 약하다 싶은데. 예, 우리 항상 정성적으로 얘기하고 정량적으로 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어쨌든 안정적인 원내 교섭단체가 되려면 한 30석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나. 30석 정도는 목표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우 대표님도 내심 원래 포부는 크신데, 그냥, 예, 가장 그냥 안정적인 이걸로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그러면 교섭단체가 되면 뭐가 달라지는데, 지금 5석, 6석, 7석이죠. 7석을 갖고 있는 이 정당에서 교섭단체가 되면 뭐가 달라지나? 이런 걸 좀. 지금은 저희들이 이제 의석이 7석인데요. 교섭단체가 되면 일단은 그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국회에는 두 종류의 사람과 두 종류의 정당이 있습니다. 국회의원과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 그리고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비교섭단체, 이렇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국회의 모든 운영에서 저희가 비록 19석이 돼도 교섭단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소외가 되고 배제가 됩니다. 일방적으로 본회의 일정이나 상임위 일정도 일방적으로 1시간 전에 5분 전에 심지어 1분 전에 문자로 통보를 받아도 아무런 얘기를 못합니다. 국회 운영의 개입력이 제로입니다. 교섭단체가 되면 교섭단체 간의 합의에 의해서 국회는 운영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교섭단체가 되면 우리에게 불리한 국회 일정에 대해서 합의를 안 해주면 국회는 열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과 한나라당 양당만이 교섭단체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무수히 많은 국회 일정을 잡는 과정에서 또 일정을 잡는다고 하는 건 안건과 의제를 정하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의 개입력이 없었고 민주당이 우리하고 소통도 전혀 안 했기 때문에 그동안 한나라당에 끌려가는 그런 협상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저는 만약에 우리가 구민주노동당 또 구참여당도 의석을 얻어서 합해서 교섭단체, 진보 정당들이 교섭단체를 구성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질질 끌어서 총선을 맞이하지 않았을 거다. 그 전에 이미 한나라당은 절단 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저희 국민참여당이었던 사람들은 한석도 없었죠. 그래서 국회의원에 대한 열망들이 되게 강했었고요.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했는데 일단 교섭단체가 되면 돈이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렇죠. 어쨌든 대한민국 사회에서 돈이 많아야 되겠죠. 아마 국고보조금이 600억 정도 넘게 알고 있는데 그중에 절반을 교섭단체들이 나눠 갖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교섭단체가 셋이면 300억 중에서 100억들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제 여러 연구도 많이 하고 또 훌륭한 분들의 생계도 지원하고 이런 어떤 물적 토대, 뭔가 당이
집권을 준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준비가 가능한 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 총선 승리라는 것이 의석 몇십 석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만으로 또 승리했다고 얘기할 수 없는데 그 의석을 한 50석 차지하고도 이런 총선을 했다면 우린 진 거나 진 배 없다라는 또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적인 측면에서 이번 총선에서 통합진보당은 이것을 반드시 우리 국민들과 함께 해야 승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지금까지는 뭐 의석을 갖고 얘기했다면 내용적인 부분을 한번. 저는 이제 이번 총선의 목표를 숫자로 표현하면 뭐 안정적인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서 아까 30석 정도를 말씀드렸고요. 저는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목표는 국민들의 믿음을 얻어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게 몇 석이 아니라 이제는 한나라당 말고 민주당 말고 우리를 의지할 수 있고 우리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고 우리 사회를 바뀔 수 있는 세력이 이제 정말 생겼어. 저 당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 집권을 할 수 있는 세력, 더 이상 비판만 하고 반대만 하는 세력이 아니라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정당으로서의 믿음을 우리가 국민들에게 확고하게 얻어내는 것, 저는 그것이 이번 총선의 중요한 내용적인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대변인님은 정답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뭐 총선에서 교섭단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그렇게 만약에 구성을 할 수 있다면 이것은 가히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만큼 교섭단체 구성은 중요한 문제고 하반기 정세를 움직이는 결정적인 관건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교섭단체 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믿음을 얻어야 되고 그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되고 그 내용은 수십 년간 한국 사회를 지배해왔던 기성정당의 약점과 문제점을 낱낱이 폭로하고 알려내는 그런 내용이어야 되겠죠. 거기에 5대 비전이 있는 거고요. 총선 후보, 지역 후보, 비례 후보 다 합해서 저희가 200명 가까이 후보들이 바로 이런 내용으로 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들에게 진보정당의 비전을 마음껏 알려내고 그러면서 지금 사실 뭐 돈봉투 정치에서 양당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정치개혁, 정당개혁의 사안은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교섭단체를 얻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을 갖고 많이 얻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고요. 하반기 교섭단체가 그렇게 해서 구성이 돼야 우리의 내용으로 온갖 특검, 국정조사, 그리고 청문회, 국감 이런 것들이 이런 기조하에 이루어질 것이고 각계각층의 부문들의 운동도 이런 내용으로 자기 의제와 이슈를 가지고 싸울 수 있고 이런 흐름이 정권 교체의 단단한 기반이 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디도스 테러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압도적 원내 일당이 이 정권을 담당한 정권 당에서 자행한 일이잖아요. 저는 이 디도스 테러야말로 국가 변란 행위이고 국가보안법으로 저는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정권을 잡아서 총선에 승리를 해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국가보안법을 적용을 하는 세상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그때까지 국가보안법이 있어야 되겠네요. 네, 이견은 좀 있을 수 있는데 국가보안법은 걔네 한번 적용을 하고 없애버리죠. 예. 아니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죠? 내우와 그 환란과 관련돼서 혹은 형법상 간첩죄 뭐 이런 걸로 처벌할 수 있을 국가보안법 철폐하고 예, 어쨌든 형법으로 충분히 다스릴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거고요. 다 잡아 넣어야죠. 예. 자, 통합진보당의 이름으로 통합진보당 내가 바로 통합진보당이고 내가 바로 통합진보당 후보다 이런 그 사명을 갖고 여러분 뛰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막 드시나요? 예, 드실 거라 생각을 하고 그런 통합진보당에 바란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아주 참신한 젊은이가 예, 얼굴도 완전 달팽이 같이 이뻐요. 이뻐요. 권우민 동아대 총학생회장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민족동화 총학생회장 권호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네, 통합진보당이 일단 발족을 하고, 네, 죄송합니다. 네, 긴장을 했네요. 얼굴이 너무 달덩이 같아서 밑에서 추워가지고 얼굴이 크다 보니까 추위가 이렇게 더 크게 전해지는 것 같아요. 네, 밑에서 이제 보면서 통합진보당이 어찌됐든 간 2012년 정말 대한민국 사회 변화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달려가기 위한 바람이 있고요. 또한 대학생들의 현황들이 정말 너무나 힘든 현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중에 가장 큰 문제가 2011년도 가장 크게 논란이었던 반값 등록금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대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고충이 해결되고 또한 이것을 넘어서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 전원의 문제가 2012년도에는 조금이라도 변화하고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세상을 바라는 마음이 전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안에서 대학생들은 정말 이러한 현황들을 2012년도 바꿔내기 위해서 반값 등록금을 19대 국회에 정말 첫 번째 안건으로 통과시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정말 이러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담아서 또한 이러한 것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 10만 총궐기와 또한 대학생들 1만 집결을 목표로서 학내에서 지금부터 시작으로 열심히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또한 통합진보당에서 가장 크게 걸고 있는 것이 무상교육과 무상의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도 한 맥락이라는 흐름이 이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노력들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학생들 10만 총궐기를 약속하신 거죠? 예, 10만 총궐기를 바람인데 3월쯤? 예. 3월쯤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3월쯤 꼭 해주실 수 있나요? 네, 3월쯤, 3, 4월쯤. 예, 총선하고 꼭 관계에 있어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3, 4월쯤에 10만의 대학생들의 대중적인 진출이 있으면 뭐 얼마나 좋은 나라가 되겠는가, 총선과 상관없이라도. 예,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할 얘기는 굉장히 많은데요. 예, 총선 전략 관련해서도 얘기를 하자면 끝도 없습니다. 사실 요즘 정치 콘서트 많이 보시죠? 예, 민권연대도 또 작년 한 해 되게 인상적인 사업이 청년 콘서트였잖아요. 예, 청년 콘서트 이런 거 하시면서 많은 토크쇼와 이런 거 보시고 또 각 정치적인 인물들이 나와갖고 북콘서트 이런 토크쇼 많이 하는데 오늘처럼 내용 있는 토크쇼, 콘서트 보셨어요? 예, 가장 독보적이죠? 예, 이렇게 대답을 계속. 앞에다 두고 그렇게 얘기를 대답을 계속 강요하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거의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통합진보당은 땡땡땡이다. 예, 땡땡땡이다. 이거 좀 정리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한마디로. 아까는 나는 통합진보당의 본드다, 나사다. 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예. 예, 저는 잠깐만 혹시 시간이 허락된다면 저는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이제 항상 디테일에서 승부가 난다. 그래서 저는 며칠 전에 서울시당 워크숍에 가서 딱 두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당을 알 수 있는 홍보물을 시당 차원에서라도 만들어서 정확하게 정기적으로 서울 시내 전 당원들을 이렇게 자발적으로 나오게 해서 뿌려서 뭔가 임팩트 있는 홍보 활동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이것이 이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이용한다면 시당에서 홍보물을 갖다가 만들어주면 그거를 퇴근하는 우리 당원들이 자기가 직장에서 출력을 해가지고 이렇게 뿌리는 것, 이런 것들로 좀 구체화한 우리들의 홍보 전략을 좀 디테일하게 만들어 가자라고 하는 얘기 하나 하고요. 트윗에서 그냥 막연하게 트윗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당에 트윗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가장 좋은 멘트를 이렇게 서로 선정하게 하고 그걸 시당 이름으로 트윗으로 쏘고 리트윗하는 이런 걸 통해서 통합진보당 서울시당의 어떤
대국민 발언력을 높이는 이러한 제안을 했는데요. 우리 민권연대 우리 분들도 그런 구체적인 사업 활동들을 아마 오늘 고민하고 논의하시는 자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저는 통합진보당은 정종이다. 여러분들 좋아하는 사케 이런 거 아니고요. 예, 저는 소주 주로 좋아합니다. 예. 정종이다. 저는 정치 혁신의 종결자다. 이렇게. 와. 예. 아, 이제 1박 2일 예. 동안 고생하신 거 아니에요? 예, 연습을 많이 했고요. 사실은 이제 저희가 올해 총선과 대선만을 바라보고 통합진보당을 만든 게 아니죠. 우리에게는 앞으로 굉장히 커다란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사회의 정치 지형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서 이 새로운 정치 생태계를 만드는 일, 이것이 이제 저는 정치 혁신의 종결자로서의 통합진보당의 역할과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통합진보당은 정종이다. 예, 저기 지금 전광판이 나왔습니다. 정종짱. 아, 예. 예, 통합진보당 최고 이렇게 써서 지금 예, 저런 모습 필요합니다. 예. 20대인가요? 아, 30대 30대 머리로 나올 수 있어요. 예. 다들 분발하고 20대 분발하고 합시다. 20대들이 지금 굉장히 멸하셨어요. 오전 강연 때도 많이 주무시고 막 이러셨는데. 네. 자, 우리 대변인님. 네, 아니 저는 뭐 고민을 1박 2일 동안 못했고 한 불과 몇 시간 전에 했는데요. 별거 아니고 좀 평이합니다. 통합진보당은 일당 41이다. 좀 해석이 필요합니다. 아까 디테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디테일하게 준비한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거는 어쨌든 총선이 중요하다. 총선에서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물론 뭐 그 이상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더 좋은 거는 금상첨화는 우리가 한나라당과 민주당 당명을 어떻게 바꿀지 모르겠지만 캐스팅 보트가 되는 겁니다. 교섭단체이면서 캐스팅 보트, 이것은 완전히 전국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그 정치력 100%에 가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디테일하게 준비를 했는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정당 득표율이 굉장히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비례의석을 10석 이상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제가 대충 계산해 봤더니 65% 투표율 계산했을 때 2,400만 명이 투표하고 그 중에서 20%를 받게 되면은 약 400몇십만 명 돼서 500만 명 정도가 투표를 하면 우리가 안정적인 20% 이상을 얻게 됩니다. 우리 당원 숫자가 12만 명인데 조금 더 는다고 해도 최소를 잡아서 12만 명이 한 명당 41표를 조직하면 20% 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계산이 나왔습니다. 야, 저희는 때마다 일당 100 얘기하거든요. 일당 41 하니까 마음이 한결 놓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저희 일당 100, 일당 1000을 할 지금 결의가 있는 사람들만 많이 줄여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예. 그래서 일단 일당 41. 그래서 41명을 무조건 득표로 연결을 시켜야 되고 그렇게 되려면 뭐 당원들 마음이 다 민권연대 회원들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권연대 회원 여러분들은 한 사람이 10사람, 10사람이 100사람을 조직한다는 그런 자세와 각오로 뛰셔야지만 이 500만 표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계산을 해봤습니다. 갑자기 또 늘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되나요? 전 지금 방금 말을 일당 10으로 들려왔고 또 마음이 확 놓이려고 그랬는데 하여튼 예, 어쨌든 저희 각오대로 일당 100과 일당 1000을 해내도록 하죠. 예, 그렇게 할까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 오늘 너무나 소중한 시간 너무 급하게 부탁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오셔갖고 굉장히 귀한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혹시나 마지막으로라도 이렇게 당부와 뭐 결의의 말씀, 뭐 출마 선언 이런 거 하셔도 상관없으시고요. 예, 마지막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무리는 이제 우리 우영 대변인께서 하시고요.
저는 뭐 특별히 알려지지 않은 정치인입니다. 2002년에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을 도우려고 시작했던 것이 이 자리까지 왔고요. 다만 이제 학교 때 가졌던 생각 쭉 잊지 않고 살다 보니 우리 민주당, 노동당 동지들과 이렇게 쉽게 섞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민권연대 굉장히 소중한, 저에게도 귀중한 또 힘이 되는 자리였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함께 힘을 모아서 이렇게 통합진보당의 발전을 위해 노력했으면 좋겠고요. 저도 지금 노원구 공릉동과 월계동에서 제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예. 아직 이제 우리 민주노동당 출신의 훌륭한 분 한 분이 저하고 이제 경선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한 분 또 계세요. 그래서 아직 정식으로 이렇게 발표는 못 하고 있는데 조만간 그분과의 마무리를 잘 하고 여러분들께 저도 이 안정적인 원내 교섭단체를 만드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어저께 안동에 다녀왔습니다. 경북 안동은 굉장히 척박한, 진보 정치가 굉장히 척박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당원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당원들을 만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가 만난 것은 운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민심이 그것을 간절히 바랬고 또 진보정당이 대중적으로 비약해서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고 그 이상의 대안체제를 한국 사회에서 반드시 뿌리내리기를 간절히 원하는 민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만났다. 우리 개개인이 어떤 선호도 때문에 만난 게 아니다. 이것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운명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만난 것은 운명이고 오늘 이 자리도 운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운명을 저는 절대로 거역하지 않고 오히려 이 운명을 스스로 저 자신의 운명으로 개척해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동지로 통합진보당에서 함께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승리합시다. 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2012년 우리가 하자 하면서 끝내겠습니다. 2012년 우리가 하자. 네, 수고해주신 세 분께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8시 55분이 좀 되었습니다.